자, 여러분 이제 가속 수명 자료의 분석. 사실 저희가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 아래의 실습을 3교시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실습을 하지 못하지만 마치 한 것처럼 하시고 저희들이 같이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속 수명 시험 실습은 실습을 통해서 아레니우스 모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 수명 실습. 자, 먼저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 의한 잉크의 확산 속도를 아레니우스 모형으로 저희가 타점을 하는 그런 예시 실험이 되겠습니다. 물 온도에 따른 여과지 잉크 확산이고요. 온도는 우리가 뜨거운 물을 한 80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차가운 온도를 한 10도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과지를 제가 나눠드리면 그 여과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테스트할 건데 가속 조건에 따라서 각각 5개씩, 즉 뜨거운 물에 5개, 차가운 물에 5개에서 총 10개의 시료를 얻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과지 이렇게 들이면 여기에 반으로 접어서 중앙선을 표시를 딱 하고 맨 끝에 수성펜으로 동그랗게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속 조건으로 설정된 물이 있겠죠. 차가운 물은 1수준 10도C로 가정할 것이고요. 뜨거운 물은 2수준 80도C로 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여과지에 마킹된 부분을 담그게 되면 수성펜이 번져서 여과지까지 도달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측정한다면 우리가 물에 의한 잉크의 활성화 에너지도 구하고 그때의 가속계수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조교들, 대학원생들과 한번 실제 한 예제가 되겠는데요. 물 온도에 따라 여과지의 잉크 확산 실험이 되겠습니다. 우선 확률치 타점을 위해서 수명을 확보하는데 10도씨와 80도씨일 때 찬물에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뭐 한 2분, 1분 30초, 40초에서 2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뜨거운 물은 한 70초에서 90초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 통계량으로 전환한다 그랬죠. 즉 뭡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디안 랭크법 확률치 타점하는 것 학습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과제도 그것일 텐데요. m 플러스 0.4분의 i-0.3 요 메디안 랭크법으로 추정을 한다면 요 확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총 시료가 5개지 않습니까? 요거는 5.4분의 1 빼기 0.3이니까 0.7 되겠죠. 요것은 5.4분의 2.7, 1.7, 요건 5.4분의 2.7, 5.4분의 3.7, 5.4분의 4.7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 그때의 우리가 추정하는 확률이 13에서 87%까지로 도시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10도씨일 때나 80도씨일 때나 무엇은 동일하다? 이 고정 확률은 동일한 시료수만 같다고 하면 5개씩 동일하다고 하면 동일하게 된 겁니다. 차이점 뭘까요? 바로 이 시간이 되겠죠. 네, 시간. 이것을 갖고 타점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실제로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과지를 가지고 이렇게 타점을 했고요. 평행하게 그어서 가져가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 확률치가 7이 넘어가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베타를 8, 9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척도모수의 비율 이 비율이 뭐예요? 바로 이게 가속계수가 되겠죠. 비율이 바로 가속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중간시험 한 문제 또는 2문제 그냥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제가 해석하는 거 또는 이해하는 거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말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요 에타 1, 에타 2가 나오겠죠. 그렇죠? 람다 1분의 1, 람다 2분의 1일 텐데 뭐 1, 2는 순서는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의 비율이 척도모수의 비율이 곧 뭐다? 뭐예요? 가속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구해봤더니 10도씨의 척도모수가 128.14예요. 그때 이 고장률은 120, 고장률이 아니라 람다는 128.14가 되겠고 1,4분의 1이 되겠고 80도씨에서의 람다는 82.6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고장률이라고 표현을 안 한 것은 지수분포일 때는 이것이 고장률이지만 Y분포일 때는 이것이 고장률이 아닙니다. 그냥 척도 모수일 뿐이에요. 고장률은 FT분의 RT니까 대문자 RT분의 스몰 FT니까 그때 다르겠죠. T에 따라. 자, 가속계수는 자, 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82.68분의 128.14에서 이것이 바로 가속계수죠. 무엇과 무엇 간의 10도와 80도 간의 가속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가속계수를 구한 이유는 뭐냐? 이거 구한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물질의 고유 특성은 가속계수가 아닙니다. 가속계수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속계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활성화 에너지를 구함이에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볼츠만 상수 K분의 2A, 템프 1분의 1 마이너스 템프 2분의 1이 1.55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속계수만 좌측에 놓고 자연록을 취해서 우변으로 다 전환하고 나면 여기 보세요. 템프는 온도니까 온도 집어넣고요. K는 볼츠만 상수 집어넣고요. 시험에 의해서 뭐가 산출된 거예요? 시험에 의해서 가속계수가 산출됐죠. 그것을 1.5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이 물질의 고유 특성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의 고유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10도가 되나 30도가 되나 100도가 되나 이 A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그때 0.0539를 제가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사용 조건에서의 척도 모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형상 모수는 앞에 구한 방식대로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그때 활성화 에너지 우리 구했잖아요. 그렇죠? 물질 고유 특성이니까 이제는 이때 가속계수를 구하면 되죠. 일단 물질 고유 특성 활성화 에너지 집어넣고 온도가 사용 온도죠. 이게 used 컨디션이에요. 집어넣고 80도 C 우리 가속 조건이죠. 넣고서 연산을 해보면 1.61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도 C에 비해 80도 C에서 1.61배 고장이 가속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면 정상 조건에서의 척도 모수는 80도 C의 척도 모수의 1.61배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1 곱하기 우리 여기 80도 C에서의 척도 모수 있죠? 여기 80도 C의 척도 모수.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1.61배. 요거는 앞에서 구한 거야 되겠죠? 연산을 하고 나면 133.11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한 겁니까? 현실 조건에서의 에타를 구하게 된 거고요. 형상 모수도 물론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 손으로 했을 때 133.12 나왔어요. 128.14, 86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제가 저걸 해본 겁니다. Y불 분포 미니탭으로 실습을 해본 건데요. 그때 타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모수 동일성 검정해서 봤더니 약 9 정도 나왔고요. 척도모수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요 초록색이 5도죠. 요 부분이 5도입니다. 5도일 때의 척도모수를 이렇게 미니탭 실습을 통해서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Y불 확률지에서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미 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중간 시험이나 항상 내는 문제고 사실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조업에 가셔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특히 개발 R&D 부서에 가면 이런 수명 시험, 수명 추정에 대한 것은 음, 한번 겪게 될 그런 문제고 특히 가속 수명 시험은 부품사에 간다 하면 거의 여러분들이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가속 열화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열화, 디그레데이션, 데그레데이션 했고요. 디그레이드죠. 그레이드가 낮아진다. 즉, 제품의 성능이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지만 파고 꼬작으로 가서 완전히 다 망가진 것은 아닌 그런 형태가 열화 데이터, 열화 시험, 가속 열화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명 시험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는 바이너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고장 또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열화 시험은 그게 아니라 수명과 관련된 성능 특성 값을 갖고 경시적인, 즉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조금씩 나빠져 가는 그런 열화 자료,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열화 자료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열화 모형을 통해 정상 사용 조건에서의 고장 시간을 예측하는데 이용하겠다 하는 것이죠. 고장 시간을 예측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속 열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 열화 시험은 사실은 그냥 열화 시험은 정상 조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명 시험은 고장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열화 시험은 반드시 고장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떨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모델링해서 역시 또 외삽을 통해서 고장 시점을 추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상 조건에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상 조건에서는 이 고장 나빠져는 형태가 아주 완만하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해서 열화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즉 높은 스트레스 조건에서 성능 특성이 시간에 따라 열화되는 정도, 열화 양을 측정해서 열화 양에 대한 모형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못을 추정하고 정상 조건에서의 수명을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열화 고장이란 제품의 특성이 열화되어 결국 고장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쉽게 본다면 집에서 쓰는 램프 생각해보세요. 등이 완전히 빡 가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있다가 조금 흐릿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램프 같은 경우에도 초기 밝기 조도 룩스 대비 80% 이하로 가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고장으로 정의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100%가 아니라 99, 97, 96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열화 데이터, 가속 열화 시험에 적합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쓰는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방전을 많이 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처음엔 10시간 쓰던 것이 나중에 7시간, 6시간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충전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방전이 빨리 될 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사이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린 열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가속 열화 시험을 통해서 수명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을 바로 난다라고 하면 하드 페일러였는데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린 소프트 페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간에 따라 열화, 즉 성능 저하가 발휘되는 거죠. 완전히 빠개져서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 특성치 열화 경로라는 것을 따라가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때 고장이 나겠구나. 요 고장 시점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이 종료합니다. 그럼 말이에요. 이게 50% 이하로 가야 고장인데
아직 고장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열화 모형을 활용해서 여기야 요걸 예측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무엇과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명 자료 분석, 가속 수명 시험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산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신뢰성 척도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속 열화 시험의 분석이란 건 바로 요 열화 패턴을 가지고 고장 시점까지의 시간을 잘 추정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화 모형은 성능 특성치의 열화 경로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회귀 모형을 의미하고요. 고장 판정 기준까지 이르지 않은 열화 데이터를 뭐한다? 외삽이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요 부분이, 이 이후에 요 부분이 바로 외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요 고장 시점을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화 데이터를 외삽한다. 그래서 고장 판정 시간, 언제쯤 되면 고장이 발생하겠다라는 시간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영상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화 시험의 장단점 보도록 하죠. 장점은 외삽을 통해 추정을 하기 때문에 시조가 적어도 추정이 가능하고 특히 고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치명적 단점인데요. 엑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어떤 물리적 또는 통계적 모형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고장 기준이 정의가 선행되어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의 충전이 초기 용량 대비 60% 이하인지 70% 이하로 가져갈 것인지 또 자외선 램프는 80% 이하로 가져가고 있는데 80% 이하로 고장을 정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공학적인 고장의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수명과 관련된 건 직접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명은 추정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열화 자료의 획득 과정에 미래 제품 열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이게 제일 키 핵심이에요. 측정 오차가 있죠. 우리가 수명을 추정하고 추정한 수명을 갖고 다시 뭘 합니까? 수명을 추정하고 그거 갖고 필드 조건을 또 추정하잖아요. 아까 적어도 앞에서는 고장을 추정했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고장 시간은 얻었죠. 그리고 필드 조건 추정했잖아요. 고장 시간 있고 필드 추정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고장 시간도 추정하고 추정된 고장으로부터 필드 조건도 추정하고 그러니까 추정에 추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측정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분석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게 기본적인 가속 열화 자료의 분석인데요. 이게 이제 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합금 A의 피로 크랙에 관련된 자료라고 하고요. 모든 시조는 처음에 0.9인치의 크랙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측자는 금속의 크랙 성장 모수와 크랙 표본의 50%가 위험하다고 판정되는 크기가 1.6인치. 여기에 도달한다면 우리 위험하다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1.6인치 도달하면 시험이 종료되지만 12만 사이클 이상은 안 하겠다. 이게 12만 사이클. 이거 다 종료한 거죠. 그죠? 12만 사이클. 요 위에 있는 얘네들은 고장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시험이 종료했겠죠. 9만 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요만큼은 시조가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까 같은 우리가 기존의 수명 데이터라고 하면 고장 정보만 요걸 쓰고 요건 센서링 이러고 말았겠습니다만 그쵸? 이제 뭘 할 수 있다? 얘의 고장 경로를 따라서 고장 시점을 추정하겠다. 그럼 이 고장 시점뿐 아니라 얘네들의 고장 시점을 모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가속 열화 자료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열화 데이터에 대해 분석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가속 열화 시험은 사실 학부 수준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열화 데이터는
기업과 프로젝트 할 때, 특히 현대자동차랑 프로젝트 할 때 시료를 많이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고장이 잘 발생하지 않는 아이템에 대해서 아주 빈번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 분석을 통한 추정은 그 정확도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나중에 혹시 대학원에 오신다든가 이럴 때 열화 시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가정 열화 시험의 개념까지만 학부에서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3교시 영상 마치고 이제 녹화를 끝내고 제가 질의 응답 받고요. 그리고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